탈모 치료를 받고 계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전혀 고민도 안 하다가 하고 나서 막 머리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빠지니까 비율이 확 높아져서 갑작스럽게 뭉탱뭉탱 빠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원장님, 저희 와이프가 최근에 네. 탈모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머리 빠진다고 되게 좀 스트레스 받는데. 와이프분 최근에 출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애 낳고 지금 100일 정도 됐어요. 그쵸. 자기가 원래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었던 사람들은 20대부터 계속 이제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전혀 고민도 안 하다가 출산하고 나서 막 머리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빠지니까 야 이거 뭐지? 막 이런 경우가 딱 여성들이 생애 첫 탈모를 출산하고 경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 한 3분의 1이 탈모를 경험을 하고요. 폐경한 이후에 여성들의 3분의 2가 탈모를 경험할 정도로 여성과 탈모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게 탈모라면 남자인 줄만 아는데 그게 아닌 거 보네요. 그쵸. 저희 병원에도 탈모 치료를 받고 계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자들은 난 탈모랑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성형 탈모의 종류랑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치료법까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 여성형 탈모는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 유전에 의한 탈모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지기 탈모, 그리고 견인성 탈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피디님 사례였던 산후탈모. 이거는 뭐냐면 큰 카테고리로 보면 휴지기 탈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휴지기 탈모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변화가 있을 때 급격하게 빠지는 일시적인 탈모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게 출산과 스트레스가 있겠죠. 근데 그 휴지기 탈모라는데 그 휴지기가 도대체 뭐예요? 모발에는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데 성장기가 있고, 성장기가 퇴행을 하다가 휴지기로 돌입을 해서 모발이 탈락을 하게 돼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거든요. 원래는 성장기가 한 9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휴지기는 한 10%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라든가 출산,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휴지기 비율이 확 높아져서 갑작스럽게 뭉탱뭉탱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해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키는 방향, 아니면 이제 뭐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출산 후에 이제 몸 관리를 좀 해가면서 다시 휴지기 비율이 줄어들면서 원래 상태로 복원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와이프가 그걸 알면서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냥 다시 돌아오겠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혹여라도 출산 이후에 내가 영양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수면이, 사실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고 나서 잠을 거의 잘 못 자거든요.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영구 탈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출산하고 나서 탈모가 진행이 됐어도 그냥 휴지기 탈모겠지 하고 안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뭐가 문제였는지 내 생활을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자들처럼 여성 몸 안에도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남성형 탈모처럼은 아니지만 여자들도 유전에 의해서 이제 전형적인 패턴을 갖는 탈모 형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형태가 뭐냐면, 남자들은 M자 탈모였잖아요. 여자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성들은 이렇게 딱 갈라보면 그냥 일자의 가르마 선이 보이잖아요. 정수리 쪽을 이렇게 쫙 봤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면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를 겪는 분들은 밑에가 트리 뿌리일 수도 있고 뒤쪽이 뿌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요런 형태 아니면 요런 형태, 모발이 좀 가늘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왜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의 원인은 남자처럼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성형 탈모에는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치료법도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피의 혈류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 하면 바르는 거 뭐 있었죠? 미녹시딜이요. 미녹시딜. 5% 미녹시딜을 하루 한 번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이쪽에 혈류를 보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굵어지게 할 수 있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치료제는 미녹시딜이 되겠고요. 여성들 중에는 쉽게 영양소가 결핍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다이어트도 많이 하지만 먹는 양 자체도 굉장히 적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결핍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저는 탈모 영양제 하면 판토가를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남자들한테는 영양제 먹으라는 얘기를 막 그렇게 루틴하게 하진 않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탈모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래도 탈모 영양제 하나 정도는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여자들이 탈모약을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하던데. 그거는 사실 이제 남성형 탈모 치료제에 대한 얘기고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여성이 먹으면 안 되죠. 아무리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다고 해도 가임기 여성한테는 처방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뭐 여성한테 뭐 가임기 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미녹시딜을 도포하거나 도포제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경구 미녹시딜을 복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게 피나스테리드나 부타스테리드, 미녹시딜은 먹어도 돼요? 여성분들 중에 탈모약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형 탈모에 있어서 경구 미녹시딜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맞는 말이긴 한데 오해가 좀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막 뭐 뜬 소문으로 아 여자는 탈모약 먹으면 안 된다. 당연히 남성의 탈모 치료제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성한테 도움되는 탈모약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아시고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견인성 탈모예요. 알게 모르게 은근히 견인성 탈모가 많아요. 여자분들 보면 포니테일이라던가 뭐 똥머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당겨지는 과정에서 모근이라든가 모낭이 자꾸 손상을 받아서 이제 탈모가 발생하는, 그걸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하죠. 계속 당기시다 보니까 진짜 그쵸.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배우 중에 사극 전문 배우분들 있죠? 그분들은 완전 이거 바짝 당겨가지고 묶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견인성 탈모가 많이 와요. 실제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양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머리 막 묶어버리니까. 아 맞아요. 그게 그 견인성 탈모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벼운 포니테일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완전 바짝 당겨가지고 묶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견인성 탈모는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견인성 탈모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특정 직업군들 있죠? 간호사라든가 승무원들, 그러니까 머리 딱 이렇게 깔끔하게 묶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견인성 탈모가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교정을 하시면 좀 탈모의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내가 여성형 탈모가 있는지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문 용어로는 HPT라고 헤어풀 테스트란 이름을 가진 검사법인데요. 되게 간편해요. 손으로 5, 60가닥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당기는 거예요. 당겼을 때 10%, 5에서 6가닥 정도가 나오면 양성인 거죠. 아, 탈모라는 거예요? 그쵸, 탈모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살 뽑았는데도 머리카락 빠질 수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 병적인 탈모가 있을 경우에는 5개, 6개 이상의 초과된 머리카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수리, 측두부 같은 데를 좀 확인했을 때 내가 잡은 뭉치 한 5, 60가닥을 잡았을 때 5개, 6개 이상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면 아 내가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자친구나 이제 아내분들이 아 내가 탈모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은 괜히 말로 도와주지 마시고 그냥 잡고 당겨요. 그냥 갑자기 5가닥 이상 뽑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맞고 병원 오는 거죠. 압구정 의사 이건민. 제가 오늘은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진료 보면서 남자분들은 사실 M자 있으면 알아서 오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 뭐 탈모 약도 없대는데 하고 방치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이식을 해야 되는 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성형 탈모도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훨씬 더 예후가 좋거든요. 여성형 탈모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거, 여성형 탈모가 있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아셔도 빨리 병원에 내원할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걸 좀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모는 더 이상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좀 탈모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여러분들의 탈모와의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